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의 우승 도전 하나가 사라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은 다들 들으셨죠? 토트넘이 FA컵 32강전에서 맨시티를 만나 0대1로 패배하면서 손흥민의 우승컵 도전이 또 하나 사라졌습니다. 특히 맨시티전 토트넘이 손흥민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손흥민은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에 있습니다. 이제는 손흥민은 눈앞에 있는 메이저 트로피인 아시안컵에 도전해야 합니다. 캡틴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과 함께 64년의 무관을 깨고 우승컵을 들어야 하는 숙명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6강 사우디전을 앞두고 클린스만 감독이 기자들 앞에서 또 입방정을 떨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기분이 쎄한 느낌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클린스만이 과거 감독 시절에 겪었던 충격적인 에피소드들을 전해드리며 사우디전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우승하려면 결국 손흥민이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전해드릴게요.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형님 누님들 한번 눌러주고 가시죠. 클린스만 감독이 기분이 쎄해지는 플래그를 세우고야 말았습니다. 몇몇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클린스만은 숙박 기간을 연장해도 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결승전까지 호텔 숙박을 연장해도 되냐는 질문이었죠. 대부분의 감독이라면 이런 질문은 조심스럽게 넘기죠. 하지만 클린스만은 해맑았습니다. 빨리 연장하면 될 것 같다. 우리 목표는 결승이었고 빨리 결승까지 예약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자신감인 것 같다. 자신감이 필요하고 실점을 할 때마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짜증도 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자신을 믿는 거다. 사우디는 좋은 팀이지만 어떤 팀이든 쉬운 팀은 없다. 어떤 상대를 만나든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최근 한국 축구 팬들의 비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질타를 하려면 패배 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빨리 탈락할 것 같으니까 한국 팬들이 이렇게 성이 난 것이겠죠? 아시안컵 탈락하고 나서 질타하면 뭐합니까? 무관의 역사가 계속되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요. 특히 클린스만 감독이 가장 질타를 받는 부분이 수비입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실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결승 진출이 힘들다는 외신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죠. 클린스만의 대답이 매우 궁금했습니다만 역시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전 3실점 중 2골은 심판 판정이 좀 아쉽다.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다. 이제 사우디와의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죠. 분명히 한국 팬들은 그가 수비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심판 판정이라며 변명했죠. 클린스만 감독의 무전술은 이미 독일 대표팀 출신 필립 람의 충격 고백으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 감독 생활 행적을 보면 우리가 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속으면 안 되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클린스만이 감독 생활을 했을 때 경질이 되게 되었던 결정적인 경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우디와 16강 1전을 앞두고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바로 2008-2009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전입니다. 당시 볼프스부르크는 돌풍을 일으킨 팀으로 클린스만이 경기 전에 전술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 대한민국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클린스만의 뮌헨도 수비가 문제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43분 크리스티안 겐트너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다행히도 1분 뒤에 루카 토니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따라가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62분 에딘 제코가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2분 뒤에는 수비수가 3명이 있는 가운데 침투 패스 한 방으로 제코가 멀티골을 폭발시키죠. 73분에는 그라피테가 4번째 득점을 합니다. 76분에는 뮌헨의 수비가 쉽다는 듯이 그라피테가 박스 안으로 다 제끼고 들어가서 힐킥으로 농락을 해버렸습니다. 5대1로 볼프스부르크가 독일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을 가지고 놀았던 경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벤치에서 클린스만이 뮌헨의 헤네스 단장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단장이 옆에 있었다면 최소한 고뇌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클린스만의 표정은 남의 경기 직관하러 온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화가 나 보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헤네스 단장의 얼굴을 보시면 스카프 색깔하고 똑같이 뻘겋게 물들어 있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후 헤네스 단장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애써 클린스만의 어깨를 두드리는 와중에도 클린스만은 아무렇지 않게 제 갈 길을 가죠. 화가 나는데 참고 있는 헤네스 단장의 표정이 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은 얼마 후 바로 경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였던 겁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 역사적인 패배로 결국 승점 2점 차로 볼프스부르크에게 밀리면서 리그 우승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오싹해지시지 않나요?
과거에 독일은 우리나라와 맞붙어 3골이나 실점한 적이 있습니다. 라인업을 보시면 독일의 스쿼드는 거의 천하무적입니다. 골키퍼 올리버 칸, 포백에는 힌켈 프라이드리, 베른스, 필립람, 미드필더는 슈바인 슈타이거, 발락, 에른스트, 슈나이더, 공격수는 클로제와 케빈 쿠라니입니다. 말만 들어도 그 세대 독일의 슈퍼스타들이 다 선발 라인업에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박지성 선수 없이도 독일을 3대1로 제압했습니다. 이 당시 독일을 이끈 감독이 클린스만입니다. 이 공통점을 캐치하셨나요? 클린스만 축구의 허점은 무전술도 무전술이지만 처참한 수비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강의 세대의 출연으로 어찌어찌 16강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수비진에 세계 최고의 센터백 김민재가 있는데도 3차전까지 6실점이나 하고 올라왔죠. 우리나라가 사우디를 상대로 미넨과 볼프스부르크전이 재현돼서는 안됩니다. 한국 대표팀은 사우디와 지금까지 18번 A매치 대결을 했습니다. 1980년 1월 3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첫 친선전을 펼쳐 3대0으로 이긴 후 꾸준히 격돌했죠. 가장 최근에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13일 잉글랜드 뉴캐슬에서 치른 친선전입니다. 당시는 조규성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역대 전적은 18전 5승 8무 5패로 팽팽한데요. 그러나 아시안컵 본선 무대에서는 사우디를 절대 무시하면 안됩니다. 한국은 사우디와 4번 맞붙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1984년 대회에서 1대1로 비겼고 1988년 대회 결승전에서는 0대0으로 맞선 뒤에 승부차기에서 3대4로 밀렸습니다. 2000년 대회에서는 준결승에서 만나 1대2로 패했고 2007년 대회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아시안컵 본선 전적은 4전 3무 1패로 우리가 한참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수비력이 처참해 우승 후보로 거론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이젠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 선수들이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그 자유라는 것에 의미를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캡틴 손흥민이 라커룸과 필드 위에서 선수들과 함께 적절한 플랜과 전술을 짜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기로에 섰는데요. 손흥민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큰 무대에서 맞붙으면서 대표팀에서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카라바오컵 결승 등 토너먼트 경기에서 우승컵을 바로 앞에 둔 순간도 있었죠. 경험 많은 손흥민이 지금부터라도 훈련장에서 선수들과 많은 전술 토론을 펼쳐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젠 손흥민이 캡틴이자 감독이 되어서 만들어가면 됩니다. 축구계에서는 선수가 주장으로 뛰면서 감독도 겸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첼시에서 뛰었던 루드 글리트가 있겠네요. 16강 경기부터는 때에 따라서는 손흥민의 선수들의 위치를 스스로 조정시키는 지시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기장 위에서 손흥민이 감독이 되어 한 경기씩 헤쳐나가면 선수들끼리 새로운 전술의 돌파구를 하나씩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